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 시간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지금 이제 우리 지도 특강 하는 거죠. 지역사 특강.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미 1시간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일단 자료를 출력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못 오시고 오늘 또 처음 오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지난 시간 수업은 뭐였냐면, 지난 시간 수업에는 아주 기본적인 한국의 저희가 지명들을 다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뭐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쪽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뭐 함경산맥, 남경산맥 그러면 좀 스트레스 받는 분들, 그 다음에 청천강, 대동강 이렇게 하면, 또는 뭐 영산강, 그 다음에 특히 우리 뭐 가야 할 때 보면 뭐 섬진강 유역으로 진출했다 뭐 이런 말 나오면 도대체 섬진강이 어디야? 이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지명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는 그 백두대간, 그래서 태백산맥, 소백산맥, 남경산맥, 함경산맥 이런 얘기들 했고요. 그 다음에 두만강, 그리고 압록강, 그리고 청천강, 그리고 대동강, 됐죠? 그 다음에 한강, 아리수, 되죠? 그리고 그 밑에 금강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금강, 되죠? 그 다음에 금강 바로 밑에가 만경강, 동진강,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고의 곡창지대 호남평야인데 우리 시험에서 별로 상관없어.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호남평야는 그냥 김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관령은 평창인 거고,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면 영산강이 있죠. 그 영산강 나가는데 거기가 이제 나주평야인데, 이 나주는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그 고려 수업을 할 때,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견훤에 사실은 그 뒤통수를 제대로 때린 거죠. 그래서 그 금성상륙작전 성공하고 뭐 궁예가 이름을 지어줬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넘어오면 섬진강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섬진강, 그러니까 소백산맥 자락에서 섬진강을 우리가 보통은 뭐라 그러냐면 영남과 호남의 구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죠? 네, 그러면서 섬진강 유역 설명 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영산강, 섬진강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또 좀 추가로 했냐면, 그 땅끝마을 해남 얘기도 좀 말씀을 드렸어. 그러면서 자, 그쪽에서 제주도 방향으로 있는 조금 작은 섬이 완도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남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중국 방향, 그 동남쪽으로 조금 더 큰 섬이 진도입니다. 그래서 진도는 삼별초, 뭐 이런 얘기도 또 중간에 조금씩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측으로 넘어오면 이제 뭐가 있냐면, 자, 동쪽으로 넘어오면 마지막 낙동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도 되게 긴 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때는 일단 낙동강과 관련된 유적지 얘기는 낙동강 근처, 특히 낙동강 하류, 뭐 이쪽 얘기는 사실은 뭐 신석기 때 뭐 살짝, 왜냐면 신석기 때 보면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많이 살잖아.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얘기만 잠깐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로 넘어오면 우리가 신라랑 가야를 구분할 때 보통 낙동강이 기준 역할을 좀 합니다. 그래서 낙동강의 동쪽이 신라 문화권이고 낙동강의 서쪽은 가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지명, 그 다음에 또 동네 이름이 있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 있어? 이 동네 낭림산맥을 기준으로 얘를 뭐라 그런다고? 관북. 우리 지난 시간 얘기야. 그 다음에 이쪽을 뭐라 그래요? 관서. 됐죠? 근데 여기 관서 지역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관서는 보통 뭐라고 한다? 서도. 그리고 서북이라고도 하고, 행정구역상은 평안도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태백산맥. 근데 사실 정확하게는 보통 태백산맥 그래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정확하게는 뭐라 그러냐면 대관령이라 그러지, 대관령. 그래서 대관령의 동쪽, 대관령의 서쪽. 그래서 영서와 영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동네는 뭐가 되는 거야? 영남이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지명들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온 이제 금강이 있는데, 금강은 뭐 예전에 호강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 금강의 서쪽과 금강의 남쪽. 그래서 호서와 호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명에 대한 유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영남, 영동, 영서 이거 우리 맨날 쓰는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지금 몇 시야?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수업 이제 시작하면 이제 이 수업은 길게 안 하거든요. 한 1시간 하면 끝낼 거야. 그럼 이제 저희 끝날 때 예전에는 9시 뉴스였는데 요새는 메인 뉴스가 거의 8시인 것 같아. 그죠? 그래서 8시 뉴스 하면 그 날씨 할 때도 우리 바로 듣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니야? 서울 날씨 끝나면 채널 돌려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도시들은 일단, 이제 프린트 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국내성 얘기를 좀 했고요. 국내성 집안. 그 다음에 서안평. 그죠? 특히 서안평은 고구려 역사 할 때 계속 나오고, 나중에 보면 살짝 발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의주, 신의주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이미 기출로도 몇 번 나와서 공무원 시험에도, 그 다음에 이제 수능시험, 한능검, 하여튼 각종 학업사 시험에서 지역사 문제로 신의주는 맨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동네입니다. 되죠? 네, 요 정도. 자, 그래서 신의주 얘기까지가 지난 시간 마지막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4번째 도시로 가겠습니다. 자, 4번째 원산이에요. 원산. 자, 지도 한번 보시죠. 이쪽 동네. 근데 우리가 원래 원산을 뭐 크게 이렇게 말할 일은 없어. 그지? 근데 이제 이 원산 얘기를 우리가 뭐 할 때 하냐면 통일신라 얘기할 때 해요. 그러니까 676년 신라의 통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신라의 통일 라인이 어떻게 되는 거야? 대동강에서 원산만. 우리 지금 대화 되는 거죠. 대화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게 화요일날 저녁 때 우리가 라이브로 만나잖아. 그지? 그래서 화요일날 저녁 때 만나니까 저도 그냥 이 시간 계속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야. 계속 하려고 생각 중인데 제가 오늘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근데 이 시간이 하는 게 내가 맞아? 뭐 이런 생각도 해. 아니 물론 뭐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 하겠다고 하는데 이 시간 하는 게 맞아?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들어오기 전에 제가 댓글 보니까 오늘 댓글창에 올라와 있던데 그래서 뭐 가려고 했는데 날도 춥고 뭐 그거 1시간 때문에 또 가기는 그렇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접근하기 어려운 시간을 내가 해놨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아직 뭘 하자는 얘기야.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게 집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식사 후에 좀 가볍게 1시간 정도 이렇게 이런 강의들을 제가 여러분 이제 들어두면 좋을 만한 강의들.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잖아. 그 한국사는 전부 자꾸 외워야 된다고 강박관념 갖지 말고 그냥 들어두는 걸로 도움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 되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역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제가 지난 시간에 아주 기초적인 여기가 태백산맥이야, 소백산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 내가 한 거지 뭐, 그죠? 이게 청천강이야, 대동강이야,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얘기들은 했지만 그런데 이제 실제로 프린트를 여러분 보시면 이 안에 제법 심한 내용들도 많아요. 그래서 절대 제가 수업 시간 전에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강의는 여러분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막 너무 막 필기하고 너무 막 그런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식사 후 아니야? 식사 전이야?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식사 전이든 후든 그냥 좀 가볍게 듣는다 이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그래서 원래는 이 강의는 총 3번에 구성되어 있어요. 3개의 강의로. 근데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그냥 4번 할 생각도 있어요. 되죠? 왜냐면 지금처럼 이거 봐봐. 나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잖아. 나 이거 3번에 끝낼 거면 그냥 지금은 우리 원산에 머물고 있으면 안 돼. 이제 한 개경이나 좀 가야 돼요. 됐죠? 네. 그런데 막 너무나 막 이거 막 진도 빼고 막 시험 보고 막 그게 꼭 목적은 아니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단계가 좀 완화돼서 말문이 터졌네. 어떡하죠? 단계가 완화돼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여기 지금 저 원래 현장에서 보셔야 되는 분들인데 지금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냥 라이브로.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금요일부터는 아마 여러분 오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8제곱미터당 한 명이지 학원이. 그러니까 지금 등록된 인원 보니까 될 것 같아요. 됐죠? 편안하게 오세요. 저는 지금까지 최근에 한 진짜 10년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문제풀이반 적은 건 처음이야. 보니까 100명이 안 되는 것 같던데. 근데 상황이 특별하니까. 그래도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 만날 생각만 해도
제가 좀 힘이 나요. 네, 맨날 이렇게 혼자 이러고 수업했는데. 자, 그럼 이제 각설하고 우리 이제 금요일날 만나는 거야. 금요일날. 되죠? 그러니까 8제곱미터니까 8제곱미터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 그때가 신경질 냈어.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2.5단계인데 똑같이 몇 개가 완화됐다. 그래서 뭐 헬스장도 열린댄다. 그리고 학원도 뭐 8제곱미터당 뭐 한 명씩은 들어온댄다. 그랬더니 내가 말했더니 누가 그러는 거야 옆에서. 그러면 가로 8m, 세로 8m니. 그래서 내가 하고 내가 욕할 뻔했어요. 가로 8m, 세로 8m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64제곱미터, 64제곱미터. 자, 갑니다. 할게요. 자, 원산. 위치 한번 보시죠. 자, 요 동네입니다, 요 동네. 그래서 여러분 지도 보시면 여기가 움푹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동네를 뭐라 그러냐면 원산만이라 그래. 튀어나오면 반도. 육지 쪽으로 움푹 들어가면 만. 그럼 이 얘기는 뭐 할 때 하냐면 제가 선 하나 거볼까요? 여러분은 굳이 안 거두셔도 돼요. 편안하게. 봐봐. 지난번에 했지. 여기 움푹 들어간 데 있지? 깨져 들어간 데? 요 동네가 광양만이야. 이름 몰라도 돼. 근데 중요한 건 여기 깨진 대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애 있잖아요. 나가는 애. 나가는 요 하천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 하천이. 그래서 평양을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가는 하천. 얘가 대동강이야. 그럼 느낌 오죠? 왜 통일신라 때 얘기가 나오는지? 우리가 통일라인 그럼 뭐라 그래?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딱 통일신라 라인이야. 됐죠? 여기까지 되신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산 정도 하면 이제 대충 북한의 주요 지역들은 대충 된 것 같아요. 네, 대충 된 것 같은데 그 원산 아니다. 오우, 큰일 뻔했다. 가장 중요한 평양이랑 개성이 남았구나. 네, 그래서 원산 요 동네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참고로 그다음에 그러면 그 태조왕건의 북진 정책의 결과 넓어지는 땅이 어디야? 청천강에서 영만이지. 청천강에서 영만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보고 끝내세요. 이런 거 외우자는 거 아니야. 여기로 흘러나가는 게 뭐라고? 이게 청천강이라 그랬잖아. 여기 움푹 들어간데 보이시죠? 여기 깨져 들어갔는데 깨진대. 여기도 깨진대. 똑같아. 하천이 여기 끝 여기로 나가는 거야. 여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쪽 동네. 그래서 청천강에서 이쪽. 그러니까 옆으로 여러분 여기 혹시 흥남 보여요? 흥남? 실제로 더 유명한 도시는 여기에 함흥이 더 유명하지. 그죠? 흥남 보여? 흥남 우리 뭐 할 때 하냐면 여기가 유명한 흥남철수야. 그러니까 1950년 6.25전쟁 터지고 나면 12월에 그러니까 중공군의 반격으로 반대로 그 미군 연합군, 한국군 여기다 사실은 몰리잖아요. 코너에 몰려서 그다음에 그 군 배뿐만이 아니라 민간 수송선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내려오는 흥남철수라 그러지. 그 여기야. 흥남철수 바로 밑에가 영흥만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기를 선을 이렇게 그면 얘가 뭐가 되냐면 태조왕건의 북진 정책의 결과 넓어진 영토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요 동네 지명들 우리가 수업하면서 나오는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원산 갑니다. 자, 고대. 자, 예전에는 어울매라 그랬어요. 자, 이런 거 외우면 변태되는 거야. 듣고 끝이야. 됐죠? 이런 거 누가 외워? 그 다음에 정천군, 선주, 그 다음에 덕원군. 자, 여기서 하나. 지명 하나 눈도장 찍어야 되는 거 있어. 자, 누구는 눈도장 찍으냐면 이제 밑줄만 치고 갑니다. 외우는 거 아니야. 자, 밑줄만 칠게요. 자, 그래서 덕원. 얘만 체크할게요. 이 덕원 얘기는 근데 정작 언제 하냐면 조선시대 저기를 덕원군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근현대사에 가서 원산 얘기가 사실 본격적으로 나와. 근현대사에 가서. 그죠? 근데 근현대사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근현대사 시작하면 76년 2월 조율소조교. 강화도 조약이지. 그러면 76년 2월에 아니야 여기 다 있잖아. 왜 써 여기다. 자, 여기다 할게요. 76년 2월에 강화도 조약 조율소조교를 맺잖아요. 그러면서 항구가 3개 열리지. 실제로 76년에 원래 문서상으로 규정된 건 뭐밖에 없어? 실제로는 부산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문서에는 딱 부산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교재나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가공된 걸 보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부산, 원산, 인천이라고 되어 있잖아. 아니야. 원래 강화도 조약의 원문은 부산과 이후에 추가 항구를
이제 2개의 항구를 추가로 개항한다야. 원래 원문은. 그래서 76년에는 부산만 개항되고요. 자, 두 번째 개항장이 어디야? 원산이잖아. 그래서 1980년대. 이게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 인천보다 먼저야. 인천이 언제야? 인천이 83. 됐죠? 네, 그냥 쓰고만 갈게요. 자, 그리고 나면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대로 설명해요. 봐요. 그러니까 요거는 같이 묶어놓는 게 좋습니다. 애들 따로따로 안 돌아다니게.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 이게 우리나라 최초야,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이죠.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이 서울이 아니라고요. 서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평양과 같은 대도시도 아니고, 부산처럼 일본이랑 가까운 데도 아니고, 어디라 그랬어? 원산이라고, 원산. 되죠? 그래서 최초의 근대식 학교. 자, 이게 뭐예요? 원산학사. 그래서 이렇게 같이 논토장 같이 묶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생뚱맞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우리나라 두 번째 개항장이야. 부산이 제일 먼저 열렸고 그 다음이 바로 원산이에요. 그러니까 외래문물에 실제로 빨리 노출되면서 여러 가지 들어오는 외래문물 속에서 충격이 컸던 동네야. 됐죠? 그런데 저 좀 봐요 이제. 근데 이 말을 할 때 이 덕원 얘기가 나와요. 됐죠? 왜냐하면 원산의 옛지명이거든. 되죠? 네, 그래서 원산을 당시 뭐라 그랬냐면 덕원군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원산학사가 나올 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덕원, 요 표현이 나와요. 됐죠? 그래서 덕원 부사. 그러니까 수령 얘기하는 거야. 덕원의 사또가 정현석이야. 됐죠? 여기 수령입니다. 수령. 됐죠? 그러니까 덕원부사 정현석이랑 그 다음에 지역민들, 이 지역의 지역민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가 세운 관리학교가 아니야. 됐죠? 원산학사 중요합니다. 한 번만 더. 나중에 여러분 근현사 공부할 때 있잖아. 우리가 근대문물 수용편에서요. 요거 하나 그냥 눈도장 찍어놓으면 좋은데 1880년대 민시정권의 초기 기회 정책에서 근대문물, 근대기구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해가 83년이야. 됐죠? 기기창 서울에 만들어지는 게 언제야? 83. 방문국 언제야? 83. 그래 83 되게 많아요. 됐죠? 원산학사 언제야? 83. 되죠? 네, 그래서 노트장 찍고 되죠? 자, 국건비탈 이후에는 원산부로 개칭되고요. 자, 29년 원산노조 종법. 자, 이거에서 근현대사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요 3개 정도는 원산 기억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1929년 원산노동자 총파업인데 여기는 이제 걸리는 사건이 몇 개 있어. 제가 사료가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야. 잘 봐요. 이게 원산노동자 총파업의 실제 사료에는 원산이 안 보일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원산 안에 있는 이게 문평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문평. 그러니까 문평이라는 단어로 나올 수 있어. 사료에는. 신문 기사 같은 걸 원사료로 낼 때 말하는 거야. 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회사 이름이 뭐냐면 영국계 석유회사야. 석유회사. 그래서 라이징 선사라고. 됐죠? 이거 석유회사입니다. 석유회사.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석유회사인데 여기에 그러니까 라이징 선사의 관리인 일본인 관리인이 그러니까 이제 근무 중에 졸았다는 이유로 조선 노동자를 구타한 거야.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야야야 일어나 이렇게 등치고 그런 수준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막다가 팔 2군데가 그냥 그 자리에서 부러져 나간 거예요. 골절이 된 거지. 됐죠? 자, 그러면서 이게 엄청난 노동운동으로 확산되는 사건. 이게 뭐야? 원산 노동자 총파업. 됐죠? 그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이걸 나중에 누가 지원한다? 이게 신간회랑도 이어져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노동쟁이 소작쟁이 하나씩은 기억해야 돼. 소작쟁이 대표가 뭐야? 또 23년이네. 83년이었구만.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23년 뭐라고요? 암태도 소작쟁이. 소작쟁이에서 이건 꼭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노동쟁이에서는 29년 원산 노동자 총파업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도 우리가 졌어. 그런데도 졌다고. 됐죠? 그러면 무슨 졸아서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때리는 것까지 되는 거야 도대체? 자, 그래서 이 이후에 이 사건은 결국은 이게 세계적으로도 알려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노동조합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격려문도 한국으로 보냅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겨라 이러면서 막 격려문도 보내요. 자, 그런데 결국은 정부에 의해서
뭐 그냥 진압돼 버립니다. 됐죠?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자, 이후에 1930년대로 넘어가면서, 자, 노동운동이 불법화돼요. 불법화, 과격화. 지하 조직화돼요. 그러니까 이후에, 자, 원산대 총파업 이후에, 자, 노동운동이 1930년대가 되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언제 얘기냐면, 1920년대라고 우리가 말하지는 않고 1930년대지. 1930년대, 자, 노동쟁이가 이렇게 불법화, 과격화, 지하 조직화되죠. 되죠? 끝. 자, 이렇게 해서 원산 노동자 총파업까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5번째 도시로 갑니다. 자, 5번째. 평양이에요, 평양. 자, 평양은 뭐 너무 중요하지. 위치는 지금 계속 얘기했어요. 조금 전에도. 되죠? 자, 그래서 위치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바로 갑니다. 자, 일단 선사부터 갈게요. 자, 선사는 첫 번째 남경 유적지. 됐죠? 그래서 평양, 남경. 기억나죠? 근데 평양, 남경이 여러분 잘 봐요. 여기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요 동네가 그러니까 여러 시대 유적이 함께 있는 동네야. 됐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석기 때는 여기서 뭘 얘기를 하냐면 탄화된 좁쌀 얘기를 해. 남경 유적, 평양, 남경. 그래서 여러분 그 탄화된 여러분 좁쌀 트리오 기억나? 좁쌀 트리오? 좁쌀 트리오가 뭐야? 아니 물론 내가 지금 만든 말이야. 그래서 좁쌀 1, 2, 3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서울 암사동. 우리 지금 내가 걔는 얘기했나요? 저기 남경 얘기하면서 신석기 여러분이 약한 데를 건드린 거야? 신석기는 여러분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심리적 지지선 아닌가? 자, 그래서 그래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여러분의 정확한 반응을 모르겠어. 그냥 할게요. 평양이란다. 서울 암사동.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지? 예, 봉산 나 안 쓸래 다. 지탐리. 됐죠? 그리고 평양남경. 그러면 좁쌀 1, 2, 3. 되죠? 원시농경. 좁쌀은 원시농경의 대표잖아. 두 번째, 타나미. 됐죠? 여기는, 자, 벼농사는 근데 언제라고요? 청동기. 그래서 대표적인, 여러분 그 타나미 발견 지역이 어디야? 부여성곡리. 자, 청동기의 대표 유적지는 어디죠? 부여성곡리. 됐죠? 그러니까 부여성곡리에서 타나미 발견됐잖아. 또 어디도 있어? 평양남경. 되죠? 네, 선사에서 일단 만나고요. 그 다음에 고조선 후기 수도 왕검성이 위치했던 곳입니다. 되죠? 그리고 실제로 고조선에서는요, 이 고조선 후기 수도의 뭐 위치, 네, 뭐 그런 면에서도 중요하고, 자, 바로 밑에 또 이어지네. 자, 그대로 내려올게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 수도. 근데 첫 번째 수도는 아니지. 원래 고구려는 처음 어디서 시작해? 처음에는 졸본, 저주받은 산악지방. 기억나죠? 그러다가 어디로 오는 거야? 그러다가 국내성으로 넘어오잖아. 그래서 국내성으로 넘어오는 게, 물론 이건 약간은 논란이 있어. 근데 현재 분위기는 거의 뭐 굳어져 가고 있어. 그래서 국내성으로 넘어오는 게 누구라고요? 네, 제가 할게요. 이대왕 유리야, 유리. 여러분, 거기 주인공, 그 자기 후궁, 눈 파란 여자, 치희. 그래서 막 왕따 당해가지고, 눈도 시퍼래갖고,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그랬더니 그 집 나가잖아. 그래서 그 데리러 갔는데, 말 타고 데려갔는데 끝까지 못 데려오는, 기억나죠? 그래서 돌아오는데, 그 꾀꼬리 2마리 앉아있는 거 보고, 신발 꾀꼬리 좋겠다. 그거 아시죠? 그래서 그 황조가의 주인공, 그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AD 427년 장수왕 때 남하정책의 일환으로 천도하는 거죠. 되죠? 장수왕. 그래서 이거 언제다? 5세기 장수왕. 됐죠? 그리고 이제 668년 고구려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고구려의 마지막까지 수도입니다.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구려 수도는 얘기할 때는 국내성, 평양성 뭐 이 정도 하면 돼요. 되죠? 왜냐하면 2대 유리부터 뭐 바로 왔는데 국내성으로. 그죠? 자, 그다음 평양성. 자, 평양성 뭐 축조하고 그다음에 안학궁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원항 때 장안성. 요거는 예전에
한 2번 정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됐어요. 이게 7급이랑도 연계해서도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평온왕이라는 게 언제냐면 이름은 평온해 보이지. 근데 저게 고구려가 안 평온할 때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왕 중에 무시하는 시대가 있잖아.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이 왕들 대부분 다 뭐 암살돼서 죽어나갔어요. 막 그러는 시대가 언제야? 그게 이제 6세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원왕, 안장왕, 평원왕, 뭐 이런 왕들이 다 요때야. 됐죠? 네, 그때 장안성을 축조하는데, 여기는 특이한 게 내성, 외성 말고 중성, 북성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성구조라고 합니다. 이거 좀 특이하지. 되죠? 그래서 여기 북성은 뭐 방어가 목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성이야 원래 뭐 외성을 이제 외성 내성 구조가 가장 기본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내성은 당연히 국왕이 있는 궁궐이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중성인데 여기 중성은 아무래도 정부의, 근데 이건 추정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이긴 한데 정부의 중요한 소위 말해서 중앙 기구들이 있잖아요. 중앙 기구들. 됐죠? 그런 소위 말하는 관청들. 되죠? 예, 이런 것들이 뭐 있는 곳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추정만 합니다. 자, 668년 고구려 멸망 이후에는 자, 당나라 놈들이 안동 도읍을 만들지. 되죠? 그리고 여기에 자, 처음으로 도독으로 오는 게 설인기예요. 되죠? 자, 그러나 기벌포 전투 이후에 자,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여기 이제 있을 수가 없잖아. 됐죠? 그래서 676년에는 자, 안동 도읍은 그러나 어디로 빠져요? 예, 요동으로 빠집니다. 되죠? 그래서 당나라가 생긴 이제 세운 안동 도읍은 잠깐 있었던 거야, 잠깐. 되죠? 끝. 자, 그다음 갑니다. 자, 우리 이제 고대 얘기까지 했고요. 고대. 자, 이제 고려 갑니다. 고려. 자, 북진정책의 전진기조로서 자, 평양을 서경으로 삼는다. 되죠? 자, 그리고 평양을 이제 국초부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뭐도 한다? 분사제도도 합니다. 자, 분사제도 기억나요? 분사제도 뭐야? 고려에서 만약에 중요한 관청을 하나 만들면 어디다 만들겠어? 당연히 수도에다 만들지. 그러면 수도에 어떤 관청을 만들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서경 굉장히 중요한 곳이니까 서경에다가 똑같이 분점을 하나씩 만드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분사제도. 됐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제 사실은 이게 약간의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좀 부드럽게 들어주세요. 그냥 부드럽게. 봐봐. 자, 평양을 서경으로 하고 분사제도 하는 거 있지?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통은 뭐라 그러냐면 성종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이게 이제 보통 교과서의 표현이야. 됐죠? 그리고 분사제도 없어지는 건 언제야?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이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여기 이제 만들었던 분사제도는 언제 폐지돼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이후에 폐지된다. 이렇게 보통 표현해.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공무원 시험은 경찰이든 아니면 9급이든 7급이든 뭐 7급이 옛날에 너무 많이 냈고 요즘엔 9급도 많이 내. 그래서 한용교수의 다우를 많이 보잖아. 한용교수의 다우를. 한용교수의 다우에 보면 요 분사제도를 한용교수의 다우에는 정확하게 딱 아예 뭐라고 써 있냐면 태조 왕건 때라고 써 있어. 됐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논란이 있다야. 그러니까 되죠? 그러니까 시험에선 안 낼 거야. 됐죠? 자, 그래서 근데 제가 논란 있는 건 제가 소부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뭐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뭐 하면 안 돼? 여러분 X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국초부터 분사제도가 실시됐다.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면 어떻게 돼? 됐죠? 자, 그 다음 만약에 성종 때 분사제도가 정비됐다. 그러니까 정확한 교과서 표현해볼까? 저 좀 봐요. 이게 정확한 워딩이야. 성종 때 분사제도가 정비됐다야. 그럼 이거 말 가만히 생각해봐. 이거 처음 아니란 얘기잖아. 맞죠? 정비됐대래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기본적인 틀은 이미 태조 때도 만들어집니다. 되죠? 이건 참고로 들어만 두세요. 되죠? 자, 그래서 서경으로 높이고 분사제도. 자, 정종 때 서경천도 계획 세웠으나 실현하지 못하죠. 기억나세요, 이건? 이건 누구 때문이었더라? 이거 누구 때문이었지? 이거는 정종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되죠? 그러니까 정종 바로 위에 형이 누구야? 배다른 형. 그러니까 해종 아니야. 2대 국왕. 됐죠? 태조 그다음에 해종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해종 때 뭐가 일어나요? 왕규의 난이 일어나지. 왕규의 난. 이 왕규의 난은 뭘 보여주는 거야? 왕규의 난은 태조 왕건의 혼인 정책의 부작용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왕인 자식이 너무 많으면서 왕이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 왕규의 난을 진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자신의 작은 아버지 왕십염이잖아. 근데 왕십염이 서경 진장, 서경의 책임자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조카 요를 왕에 세워준 거지. 그 요가 바로 3대 국왕 정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요의 바로 밑에 친동생이 4대 국왕 광종이야. 왕소. 되죠? 그러니까 정종한테 전하, 서울로 갑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삼촌이 아니라고. 그냥 작은아버지가 나 왕세해준 사람 아니야. 그래서 정종이 실제로 가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반대 부딪히고 그 스트레스 속에서 정종이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바로 밑에 동생 소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죠. 이 사람이 바로 4대 국왕 광종.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 자, 그 다음 이제 6대 국왕 성종 나왔네요. 자, 6대 성종. 성종 때는 개경에다가 분사제도의 일환으로 수서원을 만듭니다. 되죠? 근데 여러분, 내가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데 이거 더럽게 안 외워진다 그랬지.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뭔가 유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종이 개경에도 큰 도서관, 학술연구소 하나 만들고 서경에도 똑같이 분사로 해서 하나 더 만들잖아. 기억나? 근데 개경이 만들었던 게 이름이 뭐야? 제가 할게요. 비서성. 서경이 만들었던 게 뭐야? 수서원.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개경의 비서성, 서경의 수서원. 되죠? 지금 외우세요, 그냥. 이게 수업 끝나면서 까먹어도 좋아. 됐죠? 어차피 우리가 받아쓰기 할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문종 때는요. 자, 11대 국왕 문종 때는 서경 주위에 서경기 사도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요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지금 뭘 보여주냐면, 사실 이거 개경 옆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 개경. 그러니까 이 경기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는 그냥 경기는 경기도잖아. 근데 원래 경기란 말이 원래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경이 큰 도시 경자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의 기, 주변이란 얘기야. 주변부. 됐죠? 그러니까 고려시대에는 경기가 어디가 경기인 거야. 개경이 수도니까 그렇지. 개경의 주변인 거지.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어디가 경기인 거야. 한양, 그러니까 한성부의 주변이 경기인 거지.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경기도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행정구역상으로 나오는 건 조선이 처음이에요. 조선 팔도에서. 되죠? 근데 여기 보면 뭐 서경기 사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약간 개경 비스름한 거야. 그러니까 서경이 계속 지금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 서경에 대한 얘기. 자, 그다음 숙종 때 기자사당. 여러분 이거 최근에 계속 나와. 너무 나온다. 그죠? 제가 볼 때는 이거 3년 연달한 것 같은데 3년 연달한데 나온 횟수로 따지면 한 지금 제가 제 기억에 대충 한 5회에서 6회 이상 되는 것 같아. 됐죠? 그래서 고려 숙종 때 기자사당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묘청의 소윤천도동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게 이제 서경으로 가자. 되죠? 그리고 이걸 주도했던 게 누구라고요? 이걸 주도했던 게 고구려계 아니야. 고구려계. 됐죠? 그래서 묘청의 소윤천도 운동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야? 고구려계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고려는 완전히 신라계가 장악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되죠? 자, 그리고 서경수 조이총의 난. 자, 요거는 요것만 기억하면 돼. 자, 이거 언제야? 무신. 근데 무신 중에도 언제야? 무신 중에도 정중부. 됐죠? 여러분, 정중부 때, 그러니까 사회 동요, 무신 정권에 대한 농민 반란이 그냥 하나씩만 기억하면 되는데, 정중부랑 최충원이 좀 헷갈릴 수 있어. 왜냐면 요 둘이 셋셋이잖아. 기억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정중부 때 맨 처음이 뭐야? 맨 처음이. 1170년 정중부의 무신정변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그렇지, 개사의 난이라고 불리우는 동북병마사 김보당의 난이에요. 이게 제일 처음이야. 정중부. 됐죠?
그래서 순서는 김보당의 난. 그러니까 일단 무신정변 이후, 그러니까 반무신정변은 지금 얘기하는 거야. 무신정변 일단 일어나야지. 그렇죠? 1170년, 1173년. 송유주 조유총의 난은 1114년.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뭐야? 요거 다음이 얘가 2번이고 정중부에서 3번은 뭐냐면 공주 명확소에서의 난이 일어나요. 됐죠? 공주 명확소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망소의 난. 여기까지가 정중부야. 됐죠? 되신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최충원도 3개인데 최충원은 뭐죠? 말 나온 김에? 네. 이런 거 하지 마. 자꾸 이것만으로도 머리 아픈데 자꾸 얘기 확대시키지 마. 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충원 3개는 제가 할게요. 첫 번째 만적의 난. 개경에서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주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비와 패자의 난. 세 번째는 서경에서 일어나는 최강수의 난. 됐죠? 서유수 조유총의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있는 거야? 거기 최강수의 난 없어요? 없지? 한마디만 써봐요. 자, 누구라고요? 서경에서 일어나는 최강수의 난. 이건 언제라고요? 최충원. 지금까지 얘기한 거야. 최충원, 셋. 만적의 난, 이비와 패자의 난, 최강수의 난. 이건 고구려 부운동이에요. 왜? 요 동네가 원래 딱 고구려 동네 아니야. 그러니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고려까지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조선 갑니다. 자, 조선에서는 첫 번째 문화재 한번 보고 가시자. 자, 이런 거는 뭐 심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뭐 외우지 않아도 돼. 자, 도장 찍고 합니다. 자, 평해 보통문. 자, 평해 보통문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개경의 남대문과 함께 요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자,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선 초, 그러니까 약간 고려의 분위기가 좀 남아서 조선으로 막 넘어가는 그 과도기. 그러면 대표적인 게 개성의 남대문, 평해 보통문. 됐죠? 15세기 건축이야. 자, 그 다음, 숭영전, 숭인전. 됐죠? 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있었던 기자사당 있죠?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 됐죠? 당군사당, 기자사당. 됐죠? 자, 그 다음에 서경덕. 자, 서경덕 학파가 여기죠? 서경덕 학파가. 그래서 서경덕의 호가 뭐야? 화담 아니야, 화담. 그래서 화담, 서경덕. 뭐 이렇게 부르죠. 되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좀 파가 작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말 나온 김에 좀만 얘기해보면 화담학파랑 누구를 합쳐? 남명학파. 됐죠? 그 남명은 또 누군데? 조식. 됐죠? 조식이 누군데? 퇴장이야. 조식. 블랙퍼스트 아니야. 네. 재미없네요. 자, 어쨌건 남명학파. 힘든데? 그래서 이게 둘이 합하면 뭐냐면 북인. 됐죠? 근데 화담파는 작아. 숫자가. 됐죠? 대다수는 경상도에 포진하고 있는 왜냐면 경상좌도와 우도를 대표하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둘이 공교롭게 동갑이라 그랬잖아요. 둘이 딱 1501년생이야. 정말 경상도에서 대유학자 2명이 동시에 태어나요. 한 명이 퇴계이황, 한 명이 남명조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남명조식과 사실 퇴계이황은 나이도 동갑이야. 1501년생. 그죠? 여기 뭐 이런 건 몰라도 되는데. 예. 별걸 다 외우고 있어. 변태 아니야? 그러지 말고. 자.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평양성전투입니다. 자, 평양성전투에서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전쟁의 향방을 가른 거지.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연전연패하잖아. 그 조선의 국왕이라는 게 제일 먼저 도망가고, 나라야, 이게. 그죠? 근데 이순신 등장 이후에. 그죠? 그래서 이순신 등장 이후에 상황이 좀 바뀌지. 그래서 이순신 1, 2, 3.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옥사천. 우리 왜 그런 거 기억하지? 옥포. 그리고 거북선 최초? 사천. 그리고 하객진법. 그리고 적선 100척 이상을 작산했던 거 뭐야?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예요. 한산도. 그죠? 그래서 옥사천, 한산도. 맞죠? 그리고 나면 우리도 1, 2, 3. 그러면서 자, 실제로 이제 경상도를 통해서 전라도로 넘어오는 걸 막아내잖아. 그게 누구야? 김시민의 진주대첩.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전라도를 한번 이제 육상에서도 막은 거야. 김시민이. 자, 그리고 나면
조명연합군. 여기에 조선의 도채찰사, 그러니까 군권이 된 책임자가 좌이정 유성룡. 됐죠? 서해 유성룡.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명나라 놈이에요. 명나라 놈. 명나라 장수. 되죠? 이여송.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양성을 탈환하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는 실제로 중국이랑 우리의 관건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기에 모든 의병력이 다 들어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투야. 그래서 우리가 사명대사, 서산대사라고 하는 휴정, 그 다음에 유정, 서산대사, 사명대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병들까지 다. 그래서 평양성을 탈환하면서 전쟁의 향방이 바뀌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막아내면 최고였는데 이제는 또 다른 양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바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평양전투 이후에 한강마저 뺏기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한강을 지키기 위해서 한강 바로 위에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 고양시 그 행주산성 쪽으로 밀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한 번 어떻게 돼요? 건줄한테 두들겨 맞잖아. 이게 뭐야? 이게 행주대첩이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이라고 하면 임진왜란 3대 대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조선 후기 유상의 활약. 되죠? 여기는 뭐야? 사상. 평양상인. 되죠? 원래 이 서북계는 원래 상업이 많이 발달했고요. 특히 이제 근원대사로 가면 여기가 이제 더 크게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 얘기 계속 이어갈게요. 첫 번째. 우리 근원대사 들어가자마자, 처음에 대원군 시작하면서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만나는 얘기가 뭐야? 제너럴 쇼모노.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어느 나라 배야? 미상선. 근데 이거 되게 특이한 사건이죠. 원인과 결과가 5년 벌어져 있어. 그리고 원인이 된 장소랑 결과가 된 장소도 달라. 이거 되게 특이한 사건이야. 그죠? 제너럴 쇼모노의 결과가 뭐야? 71년 신미양요지. 그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이거 몇 년 벌어져 있어? 5년. 그리고 위치도 달라요. 맞죠? 자, 제너럴 쇼모노 어디서 터졌어? 평양. 우리 지금 평양 하는 중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결과는 신미양요는 강화도. 그렇죠? 네, 강화도 오늘 잠시 후에 나올 거야. 그렇죠? 네, 신미양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럴 쇼모노 그러면 근데 요거 하나는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제너럴 쇼모노 그러면 같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이 제너럴 쇼모노를 격퇴하는데 당시 요걸 지휘하고 여기에 책임자, 이 평양의 책임자가 누구야? 평양 감사가 조선시대에는 황해도 관찰사를 보통은 겸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경남지사가 부산시 광역시장을 겸직하는 거지.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 그죠? 이때는 그렇게 했다고요. 자, 그래서 당시에 평양감사가 박규수예요. 아주 중요한, 자, 초기 계약파.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통상개화론자라 그러죠? 이후에 강화도 조약도 전부 박규수의 작품이야. 물론 이제 박규수가 직접 내려가지 못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자신의 오른팔격쯤 되는 신원을 내려보내긴 하는데, 실제로 박규수에게 개화사상을 심어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역관 오경석이에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도 보면 생각보다는 그래도 불평등 조약이 좀 그나마 좀 덜했던 게, 우리가 이제 불평조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7간의 해안측량권, 10간의 영사재판권,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막은 게, 그래서 오경석의 활약이야. 그래서 이때 오경석도 박규수가 내려보내요. 그래서 오경석, 신헌 이런 사람들이 다 내려가서 사실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연암 박지원의 북학파 중상실학의 거두 연암 박지원의 친손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청일전쟁의 격전지. 야, 여기서는 있잖아. 봐요. 이거 있잖아. 정말 300년 만이죠. 300년. 근데 거의 진짜 300년이야. 300년 전에, 저 좀 봐요. 일본이 여기서 작살났던 거야. 여기서. 이게 한 300년 차이나, 지금. 왜냐면 임진왜란이 1592년 하냐. 되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94년 하냐. 맞죠? 한 300년 전에 붙었는데, 여기서 청일이 다시 붙어. 이번에는 청나라가 아주 박살이 납니다. 되죠? 그러면서 일본이 완전히 승리하고, 그러면서 일본이 여기서 끝내지 않고 어디까지 밀고 들어가냐면 아예 중국 본토까지 따라 들어가요.
됐죠? 그래서 중국 본토까지 밀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베이징의 외향인 텐진까지 무너뜨려. 이렇게 텐진까지 무너뜨리자 깜짝 놀란 거지. 그래서 외국 열강들이 여기에 적극 개입을 해. 그러면서 일본이 끝장은 못 봅니다. 원래 일본은 베이징 한번 가고 싶어 했거든. 안 가고 싶겠어? 근데 바로 화해하는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청일전쟁이 마무리가 되지. 얘가 시모노세키 조약이야. 그죠? 자, 물론 시모노세키는 어디서 맺었겠어? 지금 우리 뭐 하는 중이야? 평양하는 중이잖아. 평양에서는 평양조약이겠지. 시모노세키에서 맺었겠지. 자, 그 다음에 1907년 신민회. 됐죠? 네, 신민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그리고 여러분, 요 동네에서 이거 몰라도 된다. 얘기하지 말까? 그래도 말만 하고 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하잖아. 요 동네가, 여러분, 평양이 조선 후기에 사실은 중국의 선진문화가 들어온 얘가 관문이야.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신의주 할 때 이제 그쪽 동네 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쪽 동네가 이 서북인 서토 지방이 조선왕조 500년 동안 철저하게 차별받았던 동네야. 됐죠? 이 동네가. 근데 나중에 원래는 그게 서북인데 평안도 나중에는 여기도 다 그 동네 취급받아. 다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아는 말 중에 혹시 이런 말 아세요? 이런 얘기 혹시 알아? 평양 감사도 지 싫으면 그만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거 내가 만든 말 아니야. 이게 뭐냐면 평양 감사가 최고의 간직이야. 근데 그것도 싫다는 놈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지가 싫다는데 어쩌겠어.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이 동네가 그만큼 경제가 많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이미 이 동네에 뭐가 많이 생기냐면 대상단, 아까 얘기했지만 유상이라든가 만상이라든가 수많은 상단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선 후기에서 근대에서 넘어갈 때 가장 대표적인 자립적 중산층. 그래서 역사학회에서 이게 인디펜던트 미들 클래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성장하는 곳이야. 왜냐하면 여기는 입신에서 양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정에서 나 안 쓰니까. 내가 평양 출신이다. 서북계라는 것만으로 나는 정치적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거야. 아무리 과거 급제해도 소용없어. 성균관에 박아놓고 영원히 성균관에서 꺼내주지 않아. 성균관 교수로 평생을 썩는 거야, 거기서. 이해돼요? 이게 서북계라고. 됐죠? 그래서 평양이 그 정도로 많이 이제 나중에 경제가 성장해요. 그래서 생긴 말이 뭐냐면 평양 감사도 지 싫으면 그만이라고. 여기가 최고로 많이 뜯어먹을 수 있는 동네야. 이해돼요? 평양 감사 한번 다 못 가서 날린 거야. 여기 가면 뜯어먹을 게 너무 많아. 왜? 대부분 다 버려진 사람들, 약자들. 근데 실제로는 돈이 많이 버는 놈들 많아. 그러니까 얼마나 가서 뜯어먹기 좋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생긴 말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나중에 1880년대 이모군란 이후에 외국 상인들이 내륙으로 막 들어와. 그러면 여기에 평양 지역도 경제 타격을 많이 받아요. 됐죠? 그래서 추가로 쓰고만 갈게요. 자, 80년대 여기에 대표적인 외국 자본으로부터 어떻게든 지켜내자라는 상회사가 만들어집니다. 되죠? 네, 그 상회사가 뭐냐면 대동상이에요. 참고로 적어드렸어요. 80년대 상해사입니다.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왜냐면 외국 상인들이 막 내륙으로 막 들어오잖아. 됐죠? 그래서 서울에는 장통회사, 평양에는 대동상해, 개경에는 종삼회사 뭐 이런 것도 막 생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1907년 신민회가 평에다 만드는 게 뭐야? 대성학교. 그리고 여러분 이거 대성학교 건립에는 누가 결정적 역할을 해? 안창호. 됐죠? 그리고 신민회랑 관련 있는 게 평양 자기회사. 기억나시죠? 그리고 백오인 사건 1911년. 여러분 백오인 사건은 근데 일장전기죠. 일장전기. 자, 1911년 백오인 사건 터졌을 때 아주 집중적으로 박살났던 동네가 이 평양이에요. 특히 평양의 기독교인들. 그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았던 동네. 이 시기에 특히 개항 이후 요 시기 있죠? 이 시기에 보면 거의 조선 팔도에 기독교인 2명 중에 1명은 평양 사람이야. 그 정도로 평양이 한국 기독교의 메카였어요. 그죠? 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10년대 국원비탈 이후에 우리가 그 비밀결사 조직 얘기하잖아. 그 비밀결사 할 때 송죽회가 딱 요 동네에 있죠. 그지? 그러니까 평양 숭의학교, 그러니까 교사들 모임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송죽회는 당연히 평양에 있는 숭의학교인데 평양에 있겠지. 자, 그다음에 1920년대 자 민족자본주의. 그래서 자 평양메리어스, 평양고문신.
그래서 여러분 이 동네가 가장 자본주의적인 동네야. 그죠? 그래서 나중에 1920년대 초에 조만식이 자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그래서 물산장려 운동을 해요. 바로 이 물산장려 운동 하는데 이 동네가 어디야? 바로 평양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 물산장려 운동은 항상 시험에 보면 우리 기출문제의 파트너가 누구야? 국제보상운동. 같이 많이 나와. 국제보상운동 어디서 시작된다? 대구. 물산장려 운동 어디서 시작돼요? 평양.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지역. 되죠? 네. 그리고 이거 누가 주도하는 거야? 자본가 계급이 주도하는 거야. 되죠? 그래서 자본가 계급이 주도했기 때문에 누구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사회주의자와 마찰을 빚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운동이냐? 그러면서 사회주의는 비판하고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남북협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북협상파 활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948년, 자, 4월에, 자, 김구, 김규식, 자, 그래서 김일성, 김두봉이 여기서 모이는 거야. 여기서 남북협상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제 밑에 쓰면 여러분 이것도 안 볼 것 같은데? 나 위에다 쓸게. 뭐라 그래? 남북, 지도자회의. 또는 남북 연석회의. 이렇게 부르잖아. 근데 이제 정말 공교롭게 김이 4명이야. 북측에 김일성, 김두봉, 남측에 김구, 김규식. 진짜 김씨의 나라지. 그죠? 그래서 일명 뭐 사김회의라고도 했어요. 되죠? 그 다음에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라는 거, 뭐 이 정도는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 평양 다 했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오셔서, 자, 개성이에요, 개성. 자, 개성 갈게요. 여러분, 개성은요, 봐봐봐. 그냥 지도 한번 봐봐. 앞에 한 장 넘겨봐봐. 원래대로. 그러니까 글 들어오기 전에, 그렇지. 오케이. 그 앞에 지도. 지도 한번 보세요. 북쪽 지도. 북쪽 지도 보시면, 여러분 저 좀 봐요. 개성은 우리랑 진짜 가까워. 진짜 가까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이게 너무 이렇게 북한이다 보니까 개성이 멀다고 생각하는데, 완전 가까워. 그러니까 여기 개성 바로 밑에가, 여기가 파주야, 파주. 파주 약간 아래쪽이면서 옆에가 여기 고양시야. 나 조금 전에 여기서 왔어. 우리 집에서 차 딱 갖고 나오잖아? 이거 날 막아서 그렇지. 막지 마! 날 막지 마. 제 개경까지 40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 집에서 딱 나오면. 되죠? 물론 뭐, 조금은 밟아야 돼. 조금. 40분 안에 들어가려면 조금 밟긴 밟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정도로 가까워요. 그리고 여러분, 고양시 여기 발 밑에 서울 있는 거 아니야? 서울에서 개경 되게 가까워. 오히려, 봐요. 지도상으로. 여러분, 평양에서 개성이 훨씬 멀어요. 그렇죠? 서울 개경은 엄청 가까워. 여기까지 됐지?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 지도를 이렇게 체크해 나오면, 그래서 혹시 딴 생각하지 말고, 서울 바로 위에 있는 게 개경 맞아. 혹시 문화재가 체크되어 있건, 아니면 또 뭐 있어? 뭐 하여튼 정치사에서는 별로인 것 같은데 경제사회 문화 쪽에서 만약에 찍혀 나오면 그죠? 예를 들어 만약에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 근데 요즘에 많이 원래 공무원 시험은 지도 좋아하진 않는데 요즘에 수능용으로 해서 그래프랑 지도 조금씩 나오더라고. 됐죠? 그래서 내가 햇끝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만약에 여기 사상을 찍어놨잖아. 사상? 여기 개경에 사상을 찍어놨어. 됐죠? 여기 기억. 평양. 여기 니은 이렇게 했어. 여기 디귿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조선후기 사상으로 얘기해봐. 그 여기가 뭐예요? 제가 할게요. 유상. 여기가 뭐야? 여기가 개성이잖아. 여기는 서울이고. 아니 지금 이제 내 말 듣고 있는 거죠? 그래 아무도 없어. 뭐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어. 네,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라도 생각해봐요. 질문은 사상이야. 됐죠? 이렇게 말해도 꼭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 해볼게요, 내가.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누구야?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기억은 뭐야? 만상. 밑에는 유상. 왜냐면 만상보다 더 위에가 없으니까 여기 만상 가면, 그치? 그럼 중국인데? 그게 뭐야? 유상. 됐어요? 여기는 송상. 됐죠? 망하는 거지. 여기 사상, 기억, 니은, 디귿은.
지금 만상은 여기 가서 찍어야지. 신의주 아니야, 신의주. 의주상인이잖아. 여기가 뭔데? 평행상인. 좀 전에 했잖아요, 유상. 그럼 여기는? 송상. 그렇죠? 대상인. 인삼 판매 제조. 그리고 전국에 송방이라는 체인점도 갖고 있잖아. 정적 네트워크. 됐지? 그럼 여기는 뭐야? 한성 찍어놓으면 뭐야? 사상이라고 말을 해도 굳이 시전상인이라고 그래. 도와드릴 수가 없어. 시전상인은 관어상인이에요. 공인, 시전상인, 보부상, 관어상인이에요. 그럼 한양이 체크되어 있으면 뭐겠어요? 먹이는 경강상인이지. 그렇죠? 경강상인은 줄여서 경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 그러니까 경기 쪽에 소금, 어물, 됐죠? 이런 것들을 날랐던. 일종이 뭐예요? 이 경강상인은 소위 말하는 운송업자들이지. 운송업자. 나중에 서울 가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남해를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소금, 어물, 미곡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한양에 와서 파는데 쌀자루를 메고 헤엄칠 수는 없잖아. 한양을. 아니, 한강을. 됐죠? 여러분, 한강 큰 강이야. 조그마한 강 아니야. 됐죠? 그래서 뭐 타고 다닌다? 배 타고 다녀요. 그래서 선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도 하는 거야? 조선업으로 진출하는 거야. 됐죠? 배를 만들어서 팔기도 해요. 됐죠? 요까이. 자, 개경 얘기하다가 한양이랑 가까워요. 그렇다가 한양 얘기했네. 자, 계속 다시 갑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고구려 때는 부속업이라 그랬고요. 자, 나중에 송악, 개성. 근데 고려 때부터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기 송악, 송도는 워낙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라 조선시대도 그냥 계속 많이 저렇게들 부르거든요. 되죠? 그래서 보면 개경도 좀 이름이 많아요. 물론 밑에 내려가면 경주보다는 겸둥이지. 경주는 이름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면 돼, 경주는. 그치? 이름 엄청 실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개경도 이름이 좀 많습니다. 자, 봐요. 그래서 송도, 송악, 송경,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서경, 평양, 다. 되죠? 자, 그 다음 무신집권기에 뭐 일어난다고요? 개경에서 만적의 난. 자, 그 다음에 조선.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 요거 하나만. 여러분, 이건 조선 건국 초 상황이에요. 초. 그냥 시간의 순서 문제니까 시간의 순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지금 어디야?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 개경이잖아, 개경. 그죠? 그런데 원래 고려가 어디서 건국돼? 아니, 좋아요. 그쵸?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조선 건국 순서가, 그지? 그래서 위화도 회군, 거전법의 실시, 조선의 건국, 그리고 한양천도잖아. 그럼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고려? 아니, 조선은 어디라고요? 개경에서 건국됐네, 개경. 됐죠? 그냥 그러려니 하셔요. 근데 개경에, 그러니까 이성계가 왕위에 오른 궁이 개경 수창궁이야. 몰라도 돼. 개경. 됐죠? 여기가 태조야. 태조. 근데 잘 봐요. 태조 이성계는 실제로 역성혁명이잖아. 그러니까 고려에서 개경에서 건국을 했겠지. 그 다음에 한양 천도를 하니까. 왜냐면 한양을 이제 새 왕조의 새 수도로 만들 시간이 필요하잖아. 만들고 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누가 뭐래도 그 개경, 아니. 조선의 새 수도, 한성부는 다 누구의 작품이야? 삼봉 정도전의 작품이야. 그 모든 기본적인 구조를 정도전이 다 만들어요. 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됐죠? 그죠? 그런데, 봐요. 근데 개경에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답니다. 누구도 있어요? 3대구가 태종 이방원도 있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 그냥 들어만 두세요. 여기 태자들은 다 개경에서 왕위에 올랐구만. 똑같이 수창궁이야.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개경으로 다시 천도를 해요. 한양, 그러니까 개경에서 나라를 만들었다가 한양으로 천도를 했잖아. 그랬다가 다시 개경으로 돌아온 거야. 누가? 정종 때. 이해됐죠? 그 왜 그러는 거야? 왜 개경으로 다시 와? 이유는 뭐냐면 이 사이에 뭐가 들어와? 이 사이에 여기다 해야겠다. 이 사이에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1차 왕자의 난으로 어린 동생들 방번이 망석이 그러니까 이성계 아들들 다 죽이잖아. 이방원이가. 됐죠? 그리고 아버지는 함경도 함흥으로 가버리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이 자리가 탐나서 너희들의 손에 형제 피를 묻혔냐고. 니들이 다 해라. 니들이 다 해라. 그리고 왕이 집어던지고 집에 가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제 왕이 못 오르니까 그죠? 그리고 정종이 오르고 나면 이게 형제들이 좀 피를 흘렸다. 그래서 잠깐 한양을 피하는 거야. 그래서 개경에 간 거야. 그리고 개경에서 다시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정종이 태종에게 양위를 해요. 보시게나 왕이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 있으니 계속 사람들이 피를 흘리지 않나. 이제 왕이 오르시게나. 그리고 이제 옆에서 이제 태종의 또 가신들이 난리 쳤겠죠. 이제 대군께서 결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군께서 결단하신 거야. 되죠? 그래서 개경 수창궁에서 태종이 왕위에 올라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만이 아니라 태종도 있다고요. 그리고 나면 잘 보세요. 그럼 이제 말이 이해되지? 자, 그럼 미쳐칠게요. 그래서 태종이 한양으로 재천도하는 거. 또 생뚱맞게 왜 이 말이 나오냐? 맞는 말이야. 유선지 너무 맞는 말이야. 왜냐하면 태종 이방원은 개성에서 왕에 올랐고 당시에 한양에서 개경으로 옮긴 다음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양으로 재천도를 해야 돼.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참고로 한양으로 재천도하면서 사실 형제들이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한양을 떠나서 개경으로 올 때 그 피 흘린 데가 어디야? 경복궁 아니야. 그러니까 경복궁 가기 싫은 거야. 그쵸? 자기도 사람인데 야! 난 피를 좋아하는 줄 아냐? 그럴 거 아니에요. 됐죠? 맨날 사람들 피 흘리게 하던데 그래도 좋아하진 않아. 뭐 그럴 거 아니야. 이해됐죠? 네. 그래서 태종이 한양으로 재천도해요. 경복궁 들어가기 싫으니까 이 재천도하면서 태종이 만든 두 번째 궁궐이 창덕궁이에요. 요거 한양편에 가면 바로 나와요. 됐죠? 그것도 이어서 할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개성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송상. 송상이 아까 했다. 됐죠? 송도의 상인, 송악의 상인, 그래서 송상.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주된 그 활동은 이제 인삼의 제조 판매예요. 여러분, 원래 고려 인삼이 정말 유명하잖아. 우리나라 인삼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수출품 뭐야? 반도체 퇴장이야. 그래서 뭐라고요? 재미없네요. 자, 근데 뭐라도 나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뭐라고? 인삼. 그래, 오랜 수출품이잖아. 근데 인삼이 그냥 아무데나 재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저도 인삼 솔직히 재배 안 해봐서 몰라요. 들은 얘기야. 내가 생긴 걸 봐. 내가 인삼 재배했을 것 같아. 근데 인삼이 몸에 좋은 이유가 진짜 땅 아래 수십 킬로로 그 영양분을 진짜 다 빨아먹는데요. 그래서 특정 땅에 인삼을 재배하고 나면 땅이 진짜 거의 황폐화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말 수년간은 거기다 어떤 농산물도 키울 수가 없대. 왜냐면 아니 씨 뿌리는 건 당신 자유야. 근데 그 뿌린 씨들 입장에서 죽는 것도 걔네들 자유야. 그래서 뿌리면 뿌리는 족족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토지가 되게 척박해져. 그래서 봐요. 그래서 이 인삼이 그러니까 인삼이 자랄 수 있는 이 지력을 가진 땅에서만 인삼이 자란다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금 남쪽에서는 강화나 뭐 금산이나 뭐 이렇게 좀 인삼 재배지역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저도 뭐 기록으로만 본 거라. 근데 우리나라 인삼 재배의 정말 최고의 땅은 개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개성의 농민들이 농법이 특이한 게 아니야. 땅 자체가 특별한 거야. 그러니까 지력이 워낙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인삼을 연속 재배하는 걸 땅이 버텨내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원래 이 개경이 인삼으로 되게 유명해. 근데 대표적인 수출품이잖아.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삼국시대부터 인삼과 관련된, 왜냐하면 삼국시대에도 중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이 인삼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동네가 이미 유명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소위 말하면 인삼 사고 파는 걸로 돈을 좀 모은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상단이 이미 고려 때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그 대상인들이 봐요. 인삼을 중간에, 그러니까 이제 중간 매매를 하면서 돈을 벌었잖아. 그러고 나면 이들이 나중에 뭐 하냐면 아예 토지 구입, 그리고 아예 제조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되죠? 네. 이렇게 고려 때부터 이미 송상은, 그러니까 개경은 원래 또 수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대한 상단이 만들어지고 조선 후기에는 송상이라는 대상단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전국에 인삼 판매점을 만들어, 이게 송방이야. 됐죠? 그래서, 세 개가 아니라 전국, 내가 뭐라 그랬어 방금? 세 개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전국에, 됐죠? 그래서 전국적 네트워크망을 갖고 있는 게 송방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의주의 만상과 동네의 내상을,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국제무역이죠. 국제무역. 자, 국제무역에 있어서 이렇게 연결해 주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송도삼절은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보시고요. 이거 국어 시간에 하죠? 네, 서경덕, 황진이, 박연폭포. 됐죠? 자, 그 다음에 근현대. 자, 개성공단. 자, 남북 경제협력의 핵심이고요. 자, 6.15 남북공동선언의 사실은 결과물이었지. 근데 안타깝게 지금 이거 막혀 있잖아. 그죠? 그것도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끄는 거야, 그 당시에.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미 제기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랑 북한의 관계는 우리랑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실제로는 북미 간의 문제잖아. 북미 간에. 그래서, 미국 쪽에 사실은 이게 지금, 상황이 좀 안 돼서 진도가 못 나가고 있는데 안타깝죠. 그래서 그냥 결과만 보시고요. 근데 이제 곧 재개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 정부 끝나기 전에 다시 정말 꼭 재개되길 기원합니다. 자, 개성역사지구. 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모시험에 잘 나오잖아. 근데 우리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야. 북한 애들도 등재한 게 있습니다. 북한. 됐죠? 네, 그래서 참고로. 자, 그래서 첫 번째 만월대. 여러분 이거 만월대 기억나? 이거 우리 문화사에서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개경의 만월대를, 그치. 이렇게 경사진데다 만들잖아. 경사진곳. 경사진데다 축대를 쌓아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그러면 밑에가 어떻게 돼? 건물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 이거 언덕배기 위에 있으니까 보면 어떻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올려다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웅장한 느낌이 나게. 됐죠? 그 다음에 개성의 첨성대. 여러분 그 동그란 건물 생각하는 거 아니지? 선덕여왕 때 첨성대 생각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네모난 거 있잖아.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있어. 교재에 보면 사진. 됐죠? 밑에 보면 여기 이렇게 별자리들 막 체크되어 있고. 개성의 첨성대 사각형으로 생긴 거. 그 다음에 개성 성곽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성의 남대문. 나왔다. 아까 얘기했다. 자, 이거 뭐라고? 과도기. 그래서 평양의 보통문, 개성의 남대문. 15세기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고려에 성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있겠지. 어디 있겠어? 개경에 있겠지. 그죠? 성균관 누가 다시 증축해? 네, 공민왕. 왜 다시 만들지? 이전에 있던 걸? 홍건적이 2차 침입 때 이 홍건적 놈들이 개경을 잠깐 점령하잖아요. 그때 여기다 불 지르잖아요. 이 무식한 놈들이. 됐죠? 네. 그 다음에 숭양사원. 숭양사원은 이게 정몽주 배양한 곳이야. 정몽주. 포은 정몽주. 고려 마지막 충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선축교 설명 필요해. 그래서 이방원이 그 랩 배틀을 걸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한테 할 소리니 그것도 아버지 친구한테. 그죠? 아씨 우리 같이 그냥 가자. 됐죠? 그랬더니 정몽주 뭐라 그러는 거야. 아이야. 내가 너 아주 어릴 때부터 봤는데, 나를 100번을 죽여봐라. 내 대답이 바뀔까?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씨,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철퇴로 내려쳐서 죽었다. 됐죠? 근데 여러분 정몽주의 피가 지금도 있대요. 지금도. 그 피 문양이. 됐죠? 신기하게 비가 막 내리잖아요? 그럼 핏빛이 더 진해진대요. 신기하지? 돈 내라고. 그래서 이거 보면 나중에 돈 내야 돼.
되죠?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충사, 왕건릉. 왕건릉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왕릉들이 있습니다. 국민왕릉까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주요한 문화재까지, 자, 개경까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서울인데, 와, 서울은 많은데, 내용이. 서울 많은데. 네. 오늘 원래 서울이랑 뭐 여기까지 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뭐 너무 막 여기는 막 진도 욕심 없으니까. 됐죠? 네.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무 노는 건 아니야. 나 놀았어? 들어와서? 놀진 않았잖아. 당신들도 호응 없었어. 자, 그래서 힘들어 나 오늘. 자, 그래서 네, 다음 주면 좀 더 새로운 사람이 또 바뀔 수 있어. 됐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부터 뭐라고요? 학원은 8제곱미터, 가로 8m, 세로 8m. 쓸데없는 소리 하면 총을 쏠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8제곱미터. 그래서 그게 2평이야, 2평. 그죠? 남자들은 손 이렇게 한번 벌리고 이렇게 한번 벌리면 1평이잖아. 그죠? 그래서 2평당 1명. 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 현장에서 이제 뭐 문제풀이반이나 이렇게, 물론 이제 못 오시는 분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은 라이브, 1강을 일부러 라이브 강의를 하긴 했는데, 하여튼,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못 뵙는 분들은 뭐 그것도 뭐 다 자기 공부 스케줄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많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도 조금씩은 안정이 되어 가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제 생각인데 좀 많이 폭발적으로도 늘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또 1000명을 간다고 해서 당신 엄청 놀랄 거야? 엄청 놀랄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볼 때는 놀라는 게 아니라 충격이 아니라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이걸 지키고 뭐 이렇게 하고 서로 조심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이제 약간 점점 한계에 부딪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힘들다는 거지. 막 이렇게 충격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방역장 당국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수치상으로만 보면 제가 알기로 어저께인가요? 또 세계가 기록을 세웠던데? 코로나 알아? 미국 27만 명 하루에. 맞나나 숫자?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 스페인 뭐 난리도 아니던데? 영국도 5만 명 넘던데? 일본은 조사 엄청 안 해도 7,000명? 근데 우리 1000명에서 주간 평균 보니까 800명에서 700명, 500명대에서 이제 300명대 나오던데? 너 여기 한국에 계신 분 없어요? 네, 자,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도 K방역, 그지? 우리나라 언론만 K방역 실패라고. 언론사는 외국인들 같아. 북한 언론 같아. 그래서 그래도 한국인들의 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씩 안정돼가고 이번에 설 연휴만 좀 어떻게 좀 잘하면 그럴 거라고 얘기하던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마음을 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1월이 되고 나서 제가 확실히 느끼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 조금씩 주변을 보니까 이제 조금씩 마음 잡고 조금씩 또 공부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스케줄 관리 잘 하시고. 됐죠?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